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자, 2021년 이제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진 않았는데요. 저도 열심히 촬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간 업무 충실히 하시고 평가 준비에도 이제부터는 집중을 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평가번호 26번 수급자 참여 강화입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이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면담, 상담, 어떤 안내 이런 형태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점수는 2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항목은 복지사님 파트가 주력이 되시는데 원장님도 관계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퀴즈는 지금 이제 매뉴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수급자 상담하라는 겁니다. 수급자 상담. 네, 여기서 보시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입니다. 뭐 수급자랑 상담을 진행하셔도 되고 보호자랑도 상담을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지키셔야 될 건 분기별 한 번입니다. 우리 평가관들 나와서 상담일지 확인해 보면 가장 주력으로 보는 거는 내용보다는 일자 봅니다. 일자. 예를 들어 뭐냐면 홍길동 어르신을 3월 20일 날 상담을 했다면 분기죠? 6월 20일 안에 상담을 진행했는지, 그 다음 9월 20일 안에 상담을 진행했는지, 그 다음 12월 20일 안에 진행을 했는지, 즉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을 진행했는지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셨던 상담일지 보시고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됐는지 날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담일지는 제가 지금 공단 서식을 띄워드렸습니다. 상담일지는 공단에서 표준 서식 형태 해가지고 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서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 상담 내용에 상담 결과 조치 내역까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담 내용까지만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평가 기준 2번에 지금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만 보셔가지고 상담 내용만 해놓으시면 아마 감점 사유가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번에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평가 기준 2번 보시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일량 이상 급여에 반영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원장님들 난이도로 최상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 오는 것 중에 가장 질문 많은 게 욕구사정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수급자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연일의 의견 반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푸셔야 방법은 평가관들도 와가지고 두 개를 확인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평가 기준 1번에서 상담 내용까지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오늘 홍길동 어르신이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요새 힘드신 거 있습니까? 요새 원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이 잘 안 온다. 아들을 좀 보고 싶게 해달라. 그래서 상담 내용에 이제 원장님이 적으시겠죠. 수급자와 상담 결과 수급자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들과 전화 또는 통화를 진행해가지고 방문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상담 내용이세요. 근데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면 뭐냐면 상담 결과 조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상담 결과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몇 월 며칠 날 보호자와의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보호자가 다음 주에 방문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상담 결과고 조치 내용. 그래서 보호자가 며칠 날 방문을 해가지고 어르신을 만나겠고 어르신이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다. 이게 조치입니다. 이걸 왜 평가 기준 2번에서 같이 말씀드리냐면요. 평가 기준에서 연일에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조치를 취했냐라는 걸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조치 일환이세요. 따라서 아예 상담 일지를 기록을 하실 때 상담 내용에 상담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같이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의견을 우리가 조치를 한 걸로 보고요. 이것만 하면 또 부족합니다. 뭐가 또 들어야 되냐면 우리 이거는 좀 뒤에 나올 얘기인데 욕구사정 진행하시면 1년에 한 번씩 급여계획 구성하게 돼 있으시죠. 급여계획에 이 수급자 상담 결과를 반영하시는 거세요. 화면에 제가 잠깐 그런 내용을 지금 서식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1년 동안 그러면 4번의 상담을 진행하신 거죠. 또는 그 이상 상담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뭐 1분기 때 상담했더니 아들이 보고 싶다더라. 2분기 때 상담했더니 사탕이 너무 먹고 싶다. 3분기 때 통화했더니 너무 우울하다. 4분기 때 통화했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상담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급여계획 반영하실 때는 이 결과에 대한 상담자의
종합 의견을 내시는 겁니다. 아, 우리 어르신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상담 결과가 뭐냐면 아들 보고 싶다, 우울하다, 이런 게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정서적 안정을 취해야겠다라고 작성자 의견을 조율을 하는 겁니다. 종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급여계획을 반영할 때 우리 급여계획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급여계획에는 욕구 사정과 낙상 요청 인지에 대한 결과를 급여계획에 반영해야 되지만 우리 수급자 상담에 대한 결과 계획도 급여계획 같이 구성을 하시면 좋으세요. 연일에 이상 맞아 들어가죠. 두 개가. 그렇게 해서 급여계획에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화면에 제가 잠깐 띄워드리고 있지만은 그랬다면 평가관이 두 가지 형태를 봅니다.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 상담에 대해서 우리 이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연간 계획에 또 반영하는지를 보는 평가관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형태로 하신다면 두 개가 다 만족이 되세요? 어려우시다고요, 내용이? 그래서 응용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저번 계속 강의에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평가 항목들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되게 아프시는 형태가 옵니다. 지금 그 항목 중에 일환이세요. 이 수급자의 또는 보호자의 상담 결과를 연일 이상 반영했다라는 이 부분은 난이도가 최상이세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냥 쉽게 내가 상담 소식에 상담 내용과 결과 그다음에 조치 내역으로 서식을 구성한 걸로 진행하자. 그건 제가 서식을 계속 띄워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연간계획, 급여계획의 구성을 할 때 급여계획에 수급자 상담 결과를 우리 급여계획에 넣는 칸을 하나 별도로 또 신설해서 집어넣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1번을 구성 가능하세요. 1, 2번이 다. 자, 그럼 세 번째 또 평가 기준 볼까요? 세 번째 평가 기준은 보호자의 소통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노력했느냐. 기록과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반기별 이상 매월 소식지 보내고 계시죠? 그걸로도 대체가 가능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보호자회의 진행하시죠? 이 보호자회의를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화면에 제가 지금 서식지라든가 보호자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진행할 때 편한 거 진행하시면 되세요. 소식지 제공 같은 경우는 그럼 소식지를 매월 보낸 거를 기관에서 보관하고 계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식지만 내가 보관했다고 해서 평가관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보냈냐 이겁니다. 등기표현이겠죠? 그럼 등기 보냈다라는 영수증이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SNS를 통해 그럼 기관에서 SNS를 하셔야 돼요. 아니다,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드렸다. 그럼 이메일을 보냈다는 걸 차곡차곡 다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 쉬운 게 뭐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소식지를 보내자니 매월 등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지나간 거에 대한 등기 안 보냈는데 난감하고요. SNS 전문분들이야 SNS 활용을 잘하지만 우리 원장님들 SNS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SNS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조회의, 보호자회의. 저는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보호자회의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호자회의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시면 되죠? 보호자회의는 언제 하는 게 좋다? 6월, 12월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야 한 번이라도 안 합니다. 자, 보호자회의 할 때는 참가자는 누구가 될까요? 당연히 원장님 참가하시고 근로자 대표 중에 한 명을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복지사님이 됐든 간호사님이 됐든. 그 다음에 보호자가 참여하시면 되겠죠. 보호자는 10명, 5명, 1명, 2명 상관이 없습니다.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보호자가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서식을 보고 계신 것처럼 보호제를 진행하시고 서류를 우리 직원회의처럼 회의 내용을 남기시면 되세요. 회의를 내용을 남기시고 더 중요한 거는 회의 내용에 대한 결과 반영을 진행해야 평가에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자회를 진행했는데 보호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지금 1월인데 어르신들 요양원에 좀 더 따뜻하게 진행하게끔 각 방에 히터라든가 난방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진행을 보호자가 말씀했다면 결과 반영될 때 우리 원장님들 결과를 내셔야겠죠? 그러면 보호자님 말씀 따라 각 방에 대한 난방 확인을 했고 확인을 했더니 냉난방에서 난방 부분에서 한 군데서 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몇 월 며칠 날 수리기사 불러서 우리가 수리를 했다. 그럼 수리를 하고 수리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셨겠죠? 지출에 대한 세금에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시는 이 결과까지 들어와야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할까요? 자, 평가기준 3번 같은 경우는 반기별 이상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지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소식지를 이용하면 내가 매달에 한 번씩 식단표, 월간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간 안내문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시면 되세요.
좋은데 단점은 등기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SNS 활용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좀 난해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에는 보호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만, 결과 반영.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저는, 소식지와 보호자회의가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수급자 상담이나 상담실을 둬야 된다. 평가방문 현장입니다. 제가 아까 이 항목은 원장님 파트에 포함된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담실을 만드셔야 돼요. 상담실을 별도로 상담실 표창도 두셔야 되고요. 타인의 방해 없이 상담이 가능한 구분된 전용 공간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공사하셔야 됩니다. 공사 돈 들어가죠. 그래서 원장님 파트세요. 커튼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상담공을 인정 안 해요. 우리 원장님들 보면 사무실에다 칸막이 두고 여기가 상담실입니다 하시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 중상, 최상 준비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 들어갑니다. 어려우신가요? 오늘 내용이? 저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항목이세요. 그러나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수급자 보호자의 상담을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한다. 3개월에 진행할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서실 활용해서 하고 1년에 한 번씩 급여계획에 연간 결과 반영을 같이 포함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1번, 2번을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보호자회의를 진행하다. 아니면 매월 소식지 또는 평가 매뉴얼 자체는 6개월에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송하면 되겠죠. 근데 뒤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안내를 하는지 따라서 매월 소식지는 발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에서는 뭐냐면 잠깐 채점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1, 2, 3, 4번의 4개의 평가 기준을 모두 맞으면 2점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평가가 1번 분기별 상담하고 포함하여 3개 항목, 즉 4개 중에 3개라면 우리 양호 평가 항목 1.5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1번 포함해서 2개 하면 보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 만약에 상담실은 내가 도저히 장담 안 되겠다 하시면 1, 2, 3번만 만족하셔서 1점 획득하시면 되세요. 꼭 2점에 2점을 다 받으면 좋지만 부분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따라서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모두 4개를 만족하면 우수. 그래서 해당 점수에 2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 중에 1번을 포함하고 2개, 총 3개를 만족하시면 양호죠. 해당 점수에 70% 하셔가지고 75% 하셔가지고 1.5점 받으시는 거고요. 3개 항목, 2개 항목만 3개 항목을 한다면 2개죠. 하신다면 보통 점수 받으시니까요. 굳이 상담실 없다고 이 내용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분 점수를 노리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평가번호 26번 수급자 참여 강화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을 하면서도 막 화면에다가 샘플 보여드리고 이거 어떻게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을 막 입력하면서 자세한 샘플도 막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응용편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 평가 항목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아셨으면 하고요. 응용편에서 세부 입력사항을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지금은 마음 심호흡 단계입니다. 심호흡 하시면서 평가를 하나하나 적응해 가셨으면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점점 말이 빨라지나요? 말이 빨라지는데 그만큼 또 입에서 단내도 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원장님 시청하신 분들도 평가 모두 정말 정확히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는 평가과장이었고요. 다음 강의는 지금보다 나은 강의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들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